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 말해볼 주제는 한국과 북한은 왜 사이가 안 좋을까 예요. 한국에 사시는 분이나 한국 소식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요즘 한국의 큰 뉴스를 아실 거예요. 요즘 북한이 화가 잔뜩 났죠. 북한이 왜 화가 났냐면 한국이 드론을 사용해서 북한에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전단지의 내용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래요. 예를 들면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북한에선 1년 동안 일한 돈으로 1000kg의 쌀을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1년 동안 일하면 쌀을 4만 kg를 살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신문에다가 한국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 국가인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대요. 그리고 그 김여정 아시나요? 김정은 여동생인데 해골처럼 생긴 여자 있어요. 아무튼 얘도 북한에서 꽤 높은 사람인데 김정은을 대신해서 자주 말을 해요. 그래서 김여정이 이거 한국 너네들이 한 거지? 너네 우리랑 전쟁할래?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고 북한은 계속 너희들이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달 15일에 북한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폭파시켰어요. 제 생각엔 북한이 우리는 이만큼 화가 났다 하고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과 북한 사이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저는 아직 예비군 4년 차라서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가야 하거든요. 예비군 5년 차부터는 전쟁에 안 가도 돼서 만약 전쟁을 한다면 조금 늦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엔 이번에 전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북한은 원래 블러핑을 좋아하고 도발을 좋아하거든요. 이것보다 심각한 사건들도 많았는데 전쟁은 나지 않았었어요. 가장 먼저 북한과 한국이 언제 어떻게 분단되었는지에 대해부터 얘기해봐야겠죠. 조선은 2차 세계대전 때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소련군이 조선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어요. 소련군은 조선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진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조선이 소련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고 싶어서 조선의 위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아래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완전한 지배는 아니고 국가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통치하기로 했는데 결국 1945년에서 1948년까지 3년 동안 북쪽과 남쪽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정부를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3년 만에 조선은 두 국가로 분단됐고 결국 2년 뒤인 1950년에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한국과 북한이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엔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사회주의고 한국은 자본주의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북한은 처음부터 소련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냉전시대는 영어로 콜드워죠.
냉전 시대엔 이데올로기에 대립이 있었잖아요. 자본주의가 더 나은가, 사회주의가 더 나은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더 우월한가로 싸웠잖아요.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을 도핑시켜가면서까지 싸웠고, 소련과 미국 둘 중 어느 나라가 달에 먼저 도착하는가로도 싸웠었잖아요.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북한과 한국 사이의 대립을 점점 심화시켰어요. 특히 북한은 다른 어떤 사회주의 나라들보다도 폐쇄적인 편이에요. 북한은 어느 나라와도 교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에겐 무관심을 넘어서 항상 적대적인 스탠스죠.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서로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불법 단체가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선 북한을 북괴라고 불러요. 북한 괴뢰의 줄임말인데, 괴뢰는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오네트요.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국가가 아니고 소련이 만든 가짜 국가라는 뜻이에요. 북한도 우리에 대해 똑같은 생각인가 봐요. 한반도는 우리 땅인데 불법 단체가 한반도의 남쪽을 점령하고 있대요. 그래서 걔들도 우리를 그냥 괴뢰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국은 진짜 국가가 아니고 미국이 만든 정부다, 미국의 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젠 한국과 북한은 왜 통일을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했던 다른 이데올로기와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돈이 많은 만큼 더 좋은 무기도 사고 군대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돈도 없고 무기도 많지 않고 군인들이 사기도 없대요. 북한도 자기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한국을 도발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한국을 위협하고 강한 척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김정은이 독재를 하고 있죠. 북한엔 정당도 사실상 하나밖에 없고 투표율이 무려 99%가 나온대요. 당연히 99%가 나오겠죠. 이 표들도 김정은이 있는 조선노동당에 투표하겠죠. 왜냐면 김정은에게 투표를 안 하면 광산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단된 국가가 아닌 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불만이 많아질수록 김정은의 목숨은 위험해지죠. 왜냐면 독재자의 끝은 보통 좋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나 매달리거나 총을 맞아 죽거나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이 가난하고 힘든 이유를 북한의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미국이 북한을 괴롭히려고 한다. 미국은 아무 이유 없이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국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개, 한국이 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만 하진 않죠. 쇼도 해야죠. 한국, 너 왜 자꾸 우리 괴롭혀? 미사일 날린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미사일만 날리진 않았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도발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1968년에 북한군이 한국에 침입해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도 습격하라 했고 1987년에 한국의 비행기도 폭파시켜서 승객 115명이 죽었고 2010년에는 연평도라는 북한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포격을 해서 민간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DMZ라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지역에 지뢰를 깔아서 그곳을 순찰하던 한국 군인의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이것들은 상당히 큰 사건들이고 더 작은 규모의 도발이나 위협은 과장하지 않고 매달 일어나는 수준이에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약한 북한은 한국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원래 큰 개보다 작은 개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더 크고 시끄럽게 짖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통일은 더욱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통일을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왜 통일을 안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상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한국과 북한은 분단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통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도 통일할 때 많은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유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서 얼떨결에 통일된 거잖아요. 경제력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독일도 준비되지 않았던 통일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겠어요? 물론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북한의 인구를 받아들인다면 인구를 성장시킬 수 있고 땅도 넓어져서 그만큼 더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엄청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이고 북한과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잖아요. 다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의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도 있겠죠.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한 국가였다는 인식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냥 같은 언어를 한 미사일을 자주 쏘는 테러리스트 집단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필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통일을 할 것 같았던 때도 있었어요. 올림픽을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이야기도 자주 나왔었고 한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같이 하는 등의 건설적인 이벤트도 있었어요. 1998년쯤에 한국에서 북한의 금강산으로 관광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었고 개성공단이라고 북한의 개성이라는 지역에 한국과 북한이 같이 큰 공장 단지를 짓고 제품을 같이 만드는 사업도 했었어요. 물론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은 중지됐고 북한이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한국 회사들을 쫓아냈었고 이제는 개성공단을 자기네들 혼자서 쓰겠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진짜 화해를 하려던 게 아니고 그냥 북한 안에서의 프로파간다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리더는 마음이 넓고 능력이 좋아서 남쪽에 말이 안 통하는 괴뢰들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오늘은 한국과 북한은 왜 사이가 안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